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난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백만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세포들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 이미 늦었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마이너스 이런 말들로 자신을 가둡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뇌의 잠재력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는 아직 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70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수십 번 실패한 후에 전 세계를 밝힌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분벽을 깬 육상 선수가 있었고,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록을 깼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인간의 신체 능력이 갑자기 진화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돌파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준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도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주십시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변화할 수 있다. 나도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평생 동안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어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당신의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하며 결국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는 긍정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며 실제로 좋은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력이 향하는 곳에서 기회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찾는 사람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더 건설적인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로 바꾸십시오. 너무 어려워를 도전적이지만 배울 수 있어로 바꾸십시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를,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힘, 모든 선택, 모든 가능성은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당신의 해석,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평생의 상처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행동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입니다. 당신의 몸이 의자나 침대에 닿는 느낌을 인식해 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껴보십시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듣고 보고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은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과학 연구들은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나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감사의 진정한 힘은 그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화적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과 부족함에 주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때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이 패턴을 깨뜨립니다. 감사는 당신의 주의를 이미 가진 것의 풍요로움으로 돌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붕 아래에서 잘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들이 너무 당연해 보입니까? 하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오늘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당신의 몸에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매일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폐는 숨쉬며 면역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경험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험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며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 심지어 당신에게 도전을 준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감사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누군가가 문을 잡아줄 때, 햇빛이 따뜻할 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이런 작은 순간들에 주목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당신의 눈에는 더 많은 아름다움이, 더 많은 가능성이, 더 많은 축복이 보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당신의 행동을 막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판단받을 두려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합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기회, 말하지 못했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잉보호가 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안전지대에 가두고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정상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익숙한 것을 떠날 때, 당신의 한계에 도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큰 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친구 앞에서 연습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온라인에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짧은 튜토리얼을 보십시오. 각각의 작은 성공은 당신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실패는 당신에게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알려주고 다음에 더 나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실패를 피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실패 후에 일어나는 것, 배우는 것,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오늘 당신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당신의 안전지대를 넓혀가십시오. 한 달 후, 1년 후를 돌아보면 당신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대부분 당신의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간의 연구는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가 좋은 관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도 명성도 성취도 아닌 관계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고양시킵니까? 아니면 끌어내립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관점, 그들의 한계가 당신에게 전염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영감을 주고 도전하게 하며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십시오.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진정으로 듣는 것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존재하십시오.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현재에 있으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작은 실수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과거의 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사랑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필요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존중하고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사람들은 종종 물러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장 연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취약함을 보이십시오. 진정한 친구들은 당신의 취약함을 존중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왜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납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방향을 주고 의미를 주며 어려울 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하거나 역사에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은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지식을 나누거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까?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정적이 됩니까?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어떤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까? 당신의 재능과 기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합니까? 당신은 어떤 원칙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교차하는 곳에서 당신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시행착오, 탐색, 반성의 과정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여행하십시오. 자원봉사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당신의 목적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가치를 실천하고 싶습니까? 작은 행동들도 목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최선을 다한 업무, 이 모든 것이 더 큰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쉬운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행복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입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완벽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당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마비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시도하는 것조차 두렵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이나 변명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당신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때때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그 친절함을 자신에게 베푸십시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나는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것에서 배우고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십시오. 비난하는 목소리를 격려하는 목소리로, 판단하는 목소리를 이해하는 목소리로 바꾸십시오. 자신을 수용하십시오. 당신의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수용하십시오. 사회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매일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수용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가 당신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수용하십시오. 모든 감정은 유효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질투,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보내주십시오. 자기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빈잔으로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쉬십시오.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성취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전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노력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직 수학을 잘 못하지만 배울 수 있어. 나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어. 나는 연습으로 더 나아질 수 있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전을 환영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하고 더 행복하며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인드셋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십시오. 나는 못해 대신 나는 아직 못해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단어가 문을 닫는 대신 열어줍니다. 도전을 기회로 보십시오. 쉬운 것은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정을 축하하십시오.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노력, 전략, 개선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답을 맞췄어보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재정의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보여주고 다음에 무엇을 다르게 할지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신 영감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비판을 듣십시오. 방어적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피드백이 유용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성장을 돕습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학교를 졸업한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당신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십시오. 멘토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작은 승리를 쌓으십시오. 큰 목표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십시오. 각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과 모멘텀을 얻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체기가 있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돌파구가 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습관의 합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과거의 습관의 결과이고 5년 후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는 오늘부터의 습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습관은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행동의 약 40%가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자동으로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자동으로 실패로 이끕니다. 좋은 소식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매일 이 시간 운동하겠어. 완전히 식단을 바꾸겠어. 매일 100페이지 읽겠어. 마이너스 이런 목표들은 며칠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곧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 운동 대신 5분 스트레칭. 완전한 식단 변화 대신 물 한 잔 더 마시기. 100페이지 대신 1페이지 읽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결과가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괜찮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환경을 디자인하십시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대신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십시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십시오. 휴대폰을 덜 보고 싶다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십시오. 커피를 마신 후에 5분 명상하기, 양치질 후에 플랭크 1분 하기, 점심 먹고 10분 걷기. 마이너스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면 더 쉽게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적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개선됩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나 앱으로 습관을 추적하십시오. 연속 일수가 쌓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연속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빠뜨렸다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체성 기반 습관을 만드십시오. 나는 운동해야 해 대신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해 대신 나는 비흡연자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보상을 만드십시오.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좋은 습관 후에 작은 보상을 주십시오. 운동 후 좋아하는 음악 듣기, 명상 후 맛있는 차 마시기 등. 하지만 장기적 보상도 시각화하십시오. 이 습관이 1년 후, 5년 후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상상하십시오. 그 비전이 어려운 날에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시간 사용을 관찰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당신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추적해 보십시오. 소셜미디어, TV 의미 없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놀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긴급한 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당신의 목표와 가치와 일치합니다. 긴급한 것에만 반응하면 중요한 것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3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십시오. 이것들을 먼저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에 대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버크를 실천하십시오.
깊은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알림을 끄고 문을 닫고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몇 시간의 딥워크가 며칠의 산만한 작업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배치 작업을 하십시오. 비슷한 작업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십시오. 이메일 확인, 전화통화, 잡무들을 특정 시간에 몰아서 하면 효율적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완벽은 완성의 적입니다. 80%의 결과를 20%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 20%를 위해 80%의 노력을 쓰는 것이 항상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쉼을 계획하십시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저녁 루틴을 만드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다음 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저녁에 내일을 준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충분히 쉬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실망,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스승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가 종종 가장 큰 성장의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강해진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도전받을 때입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공감을 가르칩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어둠을 경험한 후에 빛이 더 밝게 보입니다. 고통을 겪은 후에 평범한 순간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가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아침이 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도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도 이겨낼 것입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래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다음 목표, 다음 성취,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해도 잠시 만족하다가 곧 다음 목표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결코 도착하지 못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현재에만 집중합니다. 오직 지금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미래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혜는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투자하십시오. 작은 것들이 누적됩니다. 매일 30분 배우기, 매일 조금씩 저축하기, 매일 건강한 선택하기. 마이너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은퇴하면, 승진하면,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즐거움들을 즐기십시오. 동시에 의도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과정을 즐기십시오. 여정을 축하하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축하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정표들, 작은 승리들, 작은 발전들을 인정하고 축하하십시오. 유연하십시오. 계획을 가지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십시오. 후회를 최소화하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 꿈을 추구하지 않은 것, 모험을 하지 않은 것. 오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십시오. 진정한 만족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옵니다. 연구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만큼 주는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당신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당신은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나누십시오. 미소, 격려의 말, 도움의 손길 마이너스 이런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영향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술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거나 멘토링하거나 자원봉사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 극복한 것, 발견한 것 마이너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귀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나누십시오.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두려운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주십시오. 지역사회에 기여하십시오. 당신이 사는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십시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환경을 돌보십시오. 우리는 이 지구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통해 기여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기여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빈잔으로는 다른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당신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의 특정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돈, 지위, 명성, 권력.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성공했지만 불행합니다. 그들은 정상에 올랐지만 그곳에서 공허함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적 기준이 아니라 내부적 만족에서 옵니다. 성공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밤의 거울을 보면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가?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가? 진정한 자신이 되고 있는가? 성공은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도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가? 깊고 진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은 건강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고 삶을 즐기고 있는가? 성공은 성장입니다. 작년에 당신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가? 성공은 기여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성공은 평화입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성공은 자유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고 있는가? 당신만의 성공을 정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독특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도착할 곳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 당신을 어떻게 상처 입혔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만 해칩니다.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때로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후회스러운 행동들 마이너스 이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벌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더 나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나는 배웠고 성장했고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과거에 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용서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인생의 유일한 상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 사람, 상황, 당신 자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안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저항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칠 뿐이고 결국 물은 그 길을 찾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흐르십시오. 변화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입니다.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나무입니다. 당신도 변화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원하지 않는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변화에서 배우십시오. 모든 변화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변화를 창조하십시오. 단순히 변화에 반응하기만 하지 마십시오.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개선하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조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지지를 구하십시오. 변화는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유연하십시오.
계획이 작동하지 않으면 조정하십시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적응하고 진화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변화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이 이룬 진전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또 다른 지혜의 원천이 있습니다. 직관입니다. 직관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당신의 본능, 당신의 감각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알아, 마이너스 이것이 직관입니다. 직관은 당신의 무의식이 패턴을 인식하고 경험을 처리하고 정보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식에 접근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종종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보다 현명합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나 편견을 직관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직관과 이성을 함께 사용하십시오. 직관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해지십시오. 소음과 산만함을 제거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자연 속을 걷십시오.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몸의 신호를 주목하십시오. 직관은 종종 신체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의 불편함, 가슴의 따뜻함, 긴장감 마이너스 이것들은 메시지입니다. 선택을 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옳게 느껴지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직관을 연습하십시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십시오. 직관을 따라보고 결과를 관찰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진짜 직관과 단순한 충동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십시오. 직관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시했을 때는? 이것들이 당신의 미래 선택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되 최종 결정은 당신 자신이 하십시오. 아무도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또는 아침 3가지 감사한 것을 적으십시오.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거나 평범하거나 모두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가족에게 감사하다 대신 아들이 오늘 나를 안아줬을 때 느꼈던 따뜻함에 감사하다라고 적으십시오. 구체성이 감사를 더 실제로 만듭니다. 왜 감사한지 적으십시오. 좋은 날씨에 감사하다보다 좋은 날씨 덕분에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가 더 의미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들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주변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만듭니다. 어려운 것에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도전, 실패, 고통조차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감사하다. 이 실패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일기에만 적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동료에게 감사 메모를 남기십시오. 감사 산책을 하십시오. 걸으면서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무, 하늘, 새, 집, 자동차, 사람들 마이너스 각각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각각에 대해 감사의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 따뜻함을 당신의 몸 전체로 퍼지게 하십시오. 식사 전에 감사하십시오. 음식이 당신의 접시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마이너스 농부, 트럭 운전사, 상점 직원, 요리한 사람 마이너스 을 생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마지막 생각이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수면을 줄 것입니다. 감사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친구나 가족과 매일 또는 매주 감사한 것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책임감을 주고 당신들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감사의 증거를 모으십시오. 행복한 순간의 사진, 소중한 메시지,
좋은 추억의 물건들 마이너스 이것들을 한 곳에 모으십시오. 어려운 날에 그것들을 보십시오.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몇 주 후, 몇 달 후,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고,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어제 당신이 누구였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르쳤던 것을 간직하되, 그것이 당신을 제한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좌절했습니까? 오늘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친절하지 못했습니까? 오늘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어제 포기했습니까? 오늘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는 있지만 그것이 오늘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줍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하고 내일 조금 더 용기 있고 모레 조금 더 인내심 있으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친절할 것이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경험하는 것에, 내가 배우는 것에. 오늘 나는 용기를 낼 것이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나는 현재에 있을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것이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것이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프레전트라고 부른다. 나는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숨을 쉬십시오. 깊게, 천천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들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선택하십시오.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오늘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날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수해도 다시 시도하십시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숨을 쉬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이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인생입니다. 좋은 당신입니다. 이 명상을 마치면서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으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고 이 새로운 날을, 이 새로운 당신을 맞이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진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즐기십시오.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된 인생이십시오.